백설공주. 옛날에 어느 한겨울, 깃털 같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왕비가 흑단같이 검은 창문틀이 달린 창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눈을 쳐다보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지 뭐예요. 그러자 눈에 세 방울의 피가 떨어졌어요. 하얀 눈에 있는 빨간 핏방울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빨갛고 저 창문틀의 나무처럼 검은 아이를 갖고 싶어. 그 후에 곧 그녀는 딸을 낳았어요.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빨갛게 생겼고 흑단처럼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백설공주라 부르게 되었어요. 왕비는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만 죽었답니다. 1년이 지난 후 왕은 다른 아내를 얻었어요.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오만불손하고 거만하며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아름다운 누군가가 있으면 참고 견디지 못했어요. 그녀는 비범한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때로 그 앞에 가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온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요. 당신이 이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면 왕비는 흡족했어요. 그 거울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백설공주의 몸매가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7살이 되었을 때는 햇살처럼 아름다워졌어요. 왕비보다 더 아름다워졌지요. 어느 날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온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왕비님, 여기서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당신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지요. 왕비는 깜짝 놀라 노래지더니 질투로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그때부터 백설공주를 바라볼 때면 심장이 몸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 소녀를 증오했거든요. 그녀의 가슴 속에선 질투와 교만이 잡초처럼 점점 끝까지 올라가 낮이고 밤이고 쉴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사냥꾼에게 소리치며 말했어요. 아이를 숲으로 데려가. 나는 내 눈으로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그것을 죽여서 그 상징물로 허파와 간을 내게 가지고 와. 사냥꾼은 복종하고 그것이라고 한 백설공주를 밖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사냥칼을 움켜쥐고 뽑아서 백설공주의 죄 없는 가슴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것이라고 불린 백설공주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 착한 사냥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깊은 숲속으로 뛰어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요. 그것이라 불린 그녀가 너무도 아름다워 동정심이 생긴 사냥꾼이 말했어요. 불쌍한 아이야. 어서 안으로 뛰어가거라. 사나운 짐승이 너를 곧 잡아먹어 치울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그것이라 불리던 그 애를 죽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가 떨어진 것만 같았어요. 때마침 멧돼지 새끼 한 마리가 뛰어왔어요. 그는 그 녀석을 찔러 죽이고 허파와 간을 꺼내어 왕비에게 상징물로 가져다 주었어요. 그녀는 요리사가 소금을 넣고 끓여오게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음흉한 그 여자는 그것을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이라고 믿으며 먹었지요. 이제 커다란 숲속에 외톨이처럼 홀로 있던 불쌍한 아이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나무에 달린 모든 나뭇잎들이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알려주고 있었지만 알지 못했어요. 계속 달리다 뾰족한 돌에 걸려 넘어졌고 가시덤불을 통과해서 지나가기도 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그녀의 옆으로 지나갔지만 그녀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것이라 불린 그녀는 발이 움직일 수 있는 한 달이었지요. 곧 저녁이 되었어요. 작은 집 한 채가 보여서 한숨 돌리려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 집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작았지만 말할 수 없이 귀엽고 깨끗했어요. 하얀 식탁보가 덮인 작은 식탁에는 7개의 작은 접시가 있었어요. 작은 접시마다 옆에 작은 숟가락이 있었지요. 게다가 7개의 작은 칼과 포크가 있었고 7개의 작은 잔이 있었어요. 벽에는 7개의 작은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고 눈처럼 하얀 침대 시트가 덮여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모든 작은 접시에서 조금씩 야채와 빵을 덜어내서 먹고
모든 작은 잔에서 한 방울씩 포도주를 마셨어요. 한 사람의 것만 모두 빼앗아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 다음 너무 피곤해서 작은 침대 하나에 가서 누웠는데 맞지 않았어요. 하나는 너무 길었고 다른 것은 너무 짧았어요. 마지막에 일곱 번째 것이 적당해서 거기 누워서 하느님께 모두 맡기고 잠이 들었어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작은 집의 주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7명의 난쟁이들이었는데 산에서 광석을 파고 쪼갠 후에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7개의 작은 등에 불을 붙이고 작은 집이 환해지자 누군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떠날 때처럼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첫째가 말했어요. 누가 내 작은 의자에 앉았지? 둘째는 누가 내 작은 접시에서 먹었지? 셋째는 누가 내 작은 빵을 가져갔지? 넷째는 누가 내 작은 야채를 먹었지? 다섯째는 누가 내 작은 포크를 썼지? 여섯째는 누가 내 작은 칼로 잘랐지? 일곱째는 누가 내 작은 잔으로 마셨지? 첫째가 둘러보다가 자신의 침대 위에 작게 자국이 있는 것을 봤어요. 누가 내 작은 침대에 들어갔었지? 다른 난쟁이들도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내 것에도 누가 누워 있었어. 하지만 일곱째는 자신의 침대 안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알아보고는 쳐다봤어요. 그가 다른 난쟁이들을 부르자 서둘러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놀라서 소리 지르며 7개의 작은 등불을 가져와 백설공주를 비춰봤어요. 아이, 이럴 수가. 아이, 이럴 수가. 그들이 외쳤어요. 어떻게 이리 아름다울 수 있지?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그녀를 깨우지 않고 일으키지 않았어요. 7번째 난쟁이는 그의 친구들과 번갈아 가며 1시간씩 잠을 잤어요. 그렇게 밤이 지나갔어요. 아침이 되자 백설공주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7난쟁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들은 친절하게 물었어요.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하지요? 나는 백설공주라 불려요. 그것이라 불린 아이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난쟁이들이 계속 물었어요. 그녀는 그것에 대해 쭉 이야기했어요. 의붓어머니가 죽여 없애려 했지만 사냥꾼이 목숨을 살려주었고 온종일 뛰어 도망치다가 마침내 이 작은 집을 발견했다고 난쟁이들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들의 살림을 돌봐주길 원해요. 요리를 하고 잠자리를 펴주고 빨래도 하고 바느질과 뜨개질을 해줘요. 그리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돈해준다면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부족하지 않도록 할게요. 좋아요. 백설공주가 말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서로 뜻이 맞았어요. 그녀는 그들의 집 정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유지했어요.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산으로 가 금과 광석을 찾았고 저녁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낮에 소녀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착한 난쟁이들이 말했어요. 당신 의붓어머니를 조심해야 해요. 당신이 여기 있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아무도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돼요. 왕비는 백설공주의 간과 허파를 먹었으니 자신이 다시 제일 아름답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말했어요.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온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 여기에서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산 너머 7난쟁이 곁에 있는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1000배는 아름답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사냥꾼이 그녀를 속이고 백설공주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녀를 죽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자신이 온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한 질투 때문에 쉬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무언가 생각을 해냈어요. 얼굴에 색칠을 하고 늙은 박물장수에 어울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 아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런 모습으로 그녀는 7개의 산을 넘어 7 난쟁이에게 가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좋은 물건 팔아요. 팔아. 백설공주는 창문으로 내다보며 외쳤어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부인. 무슨 물건을 파세요? 품질도 좋고 예쁜 물건이랍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온갖 색의 코르셋 끈이 있답니다. 그리고 알록달록한 비단을 엮어서 만든 것을 밖으로 꺼냈어요. 정직한 부인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 백설공주는 문이 빗장을 열고 마음에 드는 코르셋 끈을 샀어요. 아가, 늙은이가 말했어요. 이리 와서 봐요. 내가 한 번에 확실히 매줄 테니까. 백설공주는 의심 없이 그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새 코르셋 끈을 매보게 허락했어요. 그러자마자 그 늙은이는 민첩하게 졸라맸고 단단히 졸라맸죠. 그래서 백설공주는 숨을 못 쉬고 죽은 듯 쓰러졌어요. 내가 제일 예뻤던 것은 지나간 일이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나갔어요. 오래지 않아 저녁때가 되어 7 난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사랑하는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녀는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아서 일으켰어요. 그들이 들어올려서 보니 코르셋 끈이 단단히 졸라 맺어 있었어요. 코르셋 끈을 2토막으로 잘라내니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고 차츰차츰 다시 살아났어요. 난쟁이들이 방심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 늙은 박물장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사악한 왕비였겠죠. 우리가 옆에 없을 때는 조심하고 아무도 안으로 들여보내지 말아요. 하지만 못된 계집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거울 앞에 가서 물었어요.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온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그가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왕비님, 여기에서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산 너머 7 난쟁이 곁에 있는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1000배는 아름답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모든 피가 심장으로 질주하는 것 같았어요.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나서 볼 수 있다니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말했어요. 너를 죽일 준비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생각해낼 거야. 그리고는 그녀가 알고 있는 마술적 술책으로 독성이 있는 빛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달은 늙은 계집의 모습을 이용해 변장을 했어요. 그래서 7개의 산을 넘어 7 난쟁이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좋은 물건 팔아요. 팔아. 백설공주는 멍텅구리처럼 바깥으로 말했어요. 멀리 가세요. 아무도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지장 없잖수. 독이 있는 빛을 꺼내서 자세를 고쳐 높이 올리며 할멈이 말했어요. 꾸밈없는 아이처럼 좋아 보이는 그것이 아주 마음에 들어 그만 속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내버려 두고 문을 열었어요. 그녀가 마음을 먹고 그것을 사려고 하자 할멈이 말했어요. 내가 한 번만 제대로 빗질해 줄게요. 불쌍한 백설공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할멈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 빗을 머리카락에 대자마자 그 안에 든 독이 퍼져 소녀는 의식을 잃고 넘어졌어요. 내가 뛰어나게 제일 아름답대도. 음흉한 계집이 말했지요. 이제 내가 추락할 일은 일어나고 말았지. 그리고 떠나갔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녁이 되자 7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백설공주가 죽은 듯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곧 의붓어머니일 거라고 추측하고 반복해서 뒤지고 살펴보다 독이 있는 빛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당겨 빠지게 하자 백설공주는 다시 움직였고 스스로 주욱 말했어요. 그들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고요. 왕비는 돌아가 거울 앞에 서서 말했어요.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온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가 전과 똑같이 대답했어요. 왕비님, 여기에서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산 너머 7 난쟁이 곁에 있는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1000배는 아름답답니다.
거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그녀는 분노로 떨리고 또 떨렸어요.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그녀가 소리쳤어요. 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하더라도. 당장 그녀는 완벽하게 숨어 있는 외딴 방으로 갔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리고 독한 독사과를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웠어요. 각각 알아볼 수 있도록 하얗고 빨간 것이 붙어 있는 것 같았지요. 흥미가 생겨서 한 조각이라도 먹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과가 준비되자 그녀는 얼굴에 칠을 하고 농부의 아내로 변장을 해서 7개의 산을 넘어 일곱 난쟁이 쪽으로 갔어요. 그녀가 두드리자 백설공주는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고 말했어요. 나는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어요. 일곱 난쟁이들이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 역시 좋아요. 안악내가 대답했어요. 나는 다만 내 사과를 팔고 싶을 뿐이라우. 자, 내가 하나 줄이다. 아니요. 백설공주가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요. 독이 들어있을까봐 피하는 개육? 늙은이가 말했어요. 봐요. 내가 사과를 둘로 나눠서 빨갛게 익은 것은 댁이 먹고 하얀 것은 내가 먹으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사과는 억지로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오직 빨갛게 익은 쪽만 독이 들어있는 거였지요. 백설공주는 그 아름다운 사과가 탐이 났어요. 그리고 그 농부의 아내가 먹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저항하며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독이 든 절반을 받았어요. 입으로 막 한 입 물자마자 땅바닥 아래로 쓰러져 죽었어요. 왕비는 소름 끼치는 눈초리로 눈여겨 바라보다가 시끄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빨갛고 흑단처럼 검다고. 이번에는 그 난쟁이들도 너를 다시 깨울 수 없을 거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가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온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마침내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비님, 당신이 이 나라 안에서는 가장 아름답지요. 그제서야 그녀의 샘이 많은 가슴은 쉴 수 있게 되었어요. 난쟁이들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입에서 숨이 나오지 않아 죽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그녀를 위로 일으켜서 뒤졌어요. 무슨 독이 있나 찾았지요. 잡아맨 끈도 풀고 머리카락도 빗겨봤어요. 물과 포도주로 씻겨봤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어요. 그 사랑스런 아이는 죽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은 그녀를 관 위에 눕히고 일곱이 모두 가까이 앉아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나도록 긴 시간 슬퍼했지요. 그녀를 묻으려고 했는데 그녀를 보니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했어요. 아직도 그녀의 뺨은 빨갛고 아름다웠지요. 그들이 말했어요. 검은 땅에다 자취를 감추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유리로 투명한 관을 만들어 모든 면에서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어요. 그 안에 눕히고는 그 위에 황금색 글씨로 그녀의 이름을 쓰고 그것에 공주였다는 것도 써 놓았어요. 그런 다음 산 위에 관을 올려놓고 한 명씩 늘 곁에서 머무르며 그녀를 지켰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와서 백설공주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맨 먼저 올빼미가 다음에는 까마귀가 마지막엔 작은 비둘기가 왔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백설공주는 누워 있었어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오랜 시간 동안 썩지 않았고 오히려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녀는 여전히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빨갛고 흑단처럼 머리카락이 검었어요. 한 왕자가 숲속에 일이 생겨서 들어갔어요. 난쟁이 집 쪽으로 가서 노숙을 하게 되었지요. 그는 산 위에 있는 관 속에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쓰인 황금 글씨들을 읽었지요. 그는 난쟁이들에게 말했어요. 저 관을 내게 넘겨주시오. 그러면 나 또한 그 대가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소. 그렇지만 난쟁이들이 대답했어요. 우리에게 세상 안의 모든 황금을 다 주어도 그녀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게 그녀를 주시오. 나는 백설공주를 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녀를 칭찬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선한 난쟁이들은 그 마음이 느껴져 동정하며 그녀가 들어있는 관을 내주었어요. 왕자는 그의 신하들에게 어깨 위에 올려 옮기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덩불 위에서 비틀거렸고 백설공주가 한 입 깨물었던 독한 독사과가 목 안에서 나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오래지 않아 그녀는 눈을 떴고 관뚜껑을 높이 올리고 자세를 가지런히 잡으며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난 거지요. 오, 이런. 내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것이 되어버렸던 그녀가 소리쳤어요. 왕자가 기쁨에 가득 차서 말했어요. 당신은 내 곁에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우 조용하게 쭉 말해주었어요. 나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내 아버지의 성으로 함께 갑시다. 그러면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백설공주도 그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갔지요.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은 성대하고 화려했어요. 그리고 장엄하고 질서 있게 치러졌지요. 그 잔치에는 백설공주의 못된 의붓어머니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울 앞으로 걸어가서 말했어요.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온 나라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 여기서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젊은 왕비님이 당신보다 1000배는 아름답답니다. 그 못된 계집은 저주를 퍼부으며 밀쳤어요. 그녀에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긴 거지요. 그녀는 그것에 대해 내버려두고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방치해두면 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녀는 맨 먼저 결혼식에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 젊은 왕비를 보았어요. 그리고 안으로 발을 내딛자 그녀가 백설공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벌써 쇠로 만든 덧신이 석탄불 위에 명령에 따라 놓여 있었고 집게로 집어서 그녀 앞으로 가져왔어요. 거기에서 그녀는 빨갛게 달구어진 신발을 신고 내딛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땅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만 했어요.